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두드러기,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두드러기로 약국과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알레르기 약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약 기운이 떨어질 때쯤 다시 두드러기가 올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려면 두드러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셔야 해요. 두드러기란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나 독소들을 우리 몸속 면역체들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면역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면역체들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 피부에 가려움증, 발적,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물이 우리가 알레르기 약이라고 알고 있는 항히스타민제인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잠깐 면역체의 이런 반응들이 억제가 되는데 억제되는 동안 몸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이 제거가 된다면 다시 두드러기가 올라오지 않겠지만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약기운이 떨어질 때쯤 다시 면역체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속의 독소를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몸속 면역체들을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경찰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총을 쐈는데 총알이 듣지 않는 거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의 면역체들은 더 많은 총질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손상이 가게 되죠. 그리고 자꾸 총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되면 더 많은 다른 면역체들을 불러오게 되고 또 면역체들이 독소나 대사산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서 뭘 먹어도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흔히 알러지는 특정 음식물이나 약물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알레르기 검사 같은 것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각종 음식들을 놓고 알레르기 검사를 해봐도 딱히 뭔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계란 흰자나 열대과일인 파인애플, 키위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알러지라는 거는 우리가 소화를 잘 못 시킬 때 생기는 증상으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장내에 내려가게 되면 장내에는 부패한 음식물들이 많게 되고 장 속에 있는 많은 면역체들이 그 부패한 음식물에 대해서 면역 활동을 벌이게 되면서 전신에까지 흡수되는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신에 있는 림프구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두드러기나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결국 병원에 가시거나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거나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먹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항히스타민제보다 더 강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림프구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더 빨리 두드러기가 좋아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기운이 떨어질 때쯤에는 림프구들이 더 많이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점점 더 심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소 부위에 국한되었던 두드러기가 점점 전신으로 퍼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고질적인 두드러기를 만들지 않으시려면 알레르기 약과 같은 억제제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물을 하루에 3리터 정도 드시고 만일 장에 가스가 차시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유산균 같은 거를 많이 복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며칠간은 꼭 익힌 음식을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보시고도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온다면 간단히 약국에서 해보실 수 있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름철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동반한 두드러기입니다. 이를 보통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음식이 부패하기가 쉽고 똑같이 같은 음식을 드셨다 하더라도 장에 좋은 균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다 괜찮아도 이런 식중독 증상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내 독소나 유해균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 장내에
유해균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천연 성분의 약으로는 엔티란과 가레오를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엔티란 같은 경우에는 쇠비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장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가레오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빨리 되게 하면서 장내 pH를 맞춰줘서 엔티란과 더불어 장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유산균 같은 거를 많이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유산균은 하루에 한 포 드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3-4포 정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화가 안 되시거나 설사를 한다든지 가스가 차는 증상 없이 두드러기가 생기셨을 때 해보실 수 있는 영양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속에 대사산물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몸속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그거를 제대로 태워주려면 산소가 계속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불이 활활 붙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찌꺼기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속 산소 운반을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천연철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맥순환제, 빠르게 효과를 보시려면 엘라스 같은 정맥순환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접히는 부위에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피부염은 정맥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서 면역체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생긴 피부염이므로 천연철과 림프순환제를 같이 복용하시면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생길 수 있는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드러기 알레르기 약을 드시면 오히려 고질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생활습관도 한번 꼭 해보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물 하루에 3리터 마시기. 두 번째, 장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익힌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집에 있는 유산균을 많이 복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양요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